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7일 오전 1시 12분입니다. 제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린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알고 자려고 기다렸는데 12시 37분 지금으로부터 약 30분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 법 집행입니다. 우선 구속영장 신청부터 청구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두 대법관이 주거가 일정치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도망갈 사람으로 봅니까? 또 이 사안을 보면은 자기의 개인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고 애매모호한 혐의를 가지고 어떻게 구속을 해달라고 합니까? 전 대법관을. 현행범도 아닌데.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요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처럼 행동하면서 이 판사들 중에 이념 성향, 좌파적 이념 성향이겠죠.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전국 법관 무슨 대표자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동료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결의를 하고, 그런데 무슨 혐의로 탄핵하는지 누구를 탄핵하는지도 모르고 탄핵해달라. 이건 완전히 인민재판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법관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탄핵하는지 무엇으로 탄핵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국회가 탄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의를 한다면은 이건 인민재판보다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이런 인민재판적 분위기에서 마음이 약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영장 기각했다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지금 안도가 되는 이유가 지금 세상이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혁명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헌정질서의 가장 중심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권력의 힘으로 무시하겠다. 그래서 이념적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이 촛불혁명의 사법부 행정입니다. 사법행정입니다. 헌법은 법관은 법률과 헌법에 따라 법률, 헌법,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뭐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여론 보면서 집단 투표하면서 판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지켜지려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간섭을 하면 안 되고 여론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금 인민재판적 분위기에서 그나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해서 결판 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잡아 넣고 하려고 합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죠. 검찰은 바깥 세상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대법관은 감옥에 가둬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권투가 제대로 됩니까? 한쪽 권투 선수는 권투 글로브를 빼앗아 가지고 한 손으로만 싸우도록 만드는 거,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사법에서 공정성이 상실되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후 이날 오전 오늘이죠. 12시 37분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 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속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또 수사는 수사대로 했다. 그러니까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네요. 속이 후련합니다. 명 부장 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보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수사 결과로 봐서 범죄의 확신이 안 든다는 겁니다. 동시에 수사는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두 분을 그냥 바깥에 두어도 증거 인멸하지 않는다. 그걸 도망갈 사람도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실한 사람에게 대해서 잡아 넣어달라고 청구한 검찰의 태도입니다. 또 이런 상황을 유발한 사람이 대법원장 아닙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자체 조사를 몇 번 해도 블랙리스트가 안 나오니까 무슨 재판에 관여했다.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런 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사법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완전히 사법부가 검찰 부하처럼 검찰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변의 성명대로 물러나야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사표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관으로 추천한 사람 그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통신사 뉴스1이라는 통신사가 이런 기사를 썼네요. 이런 표현을 했네요. 사법농단이 이게 무슨 또 국정농단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또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이 이 사건을 이렇게 또 키우고 있습니다. 국정농단도 어마어마한 과정이고 사법농단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법농단을 촉발시킨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법관 블랙리스트 없다고 지금 밝혀졌는데 무슨 또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고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행정처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 통제란 말을 썼는데 진보 성향의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 어떻게 통제합니까? 판사가 판사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런 판결 내시오. 이렇게 합니까? 여기 통제란 말을 썼는데 사찰, 통제 이런 말을 자꾸 남발해가지고 그 언론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박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판사를 이렇게 조선닷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거는 뉴시스 기사고 조선닷컴은 아마 좀 정확하게 제대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의 언론사마다 이 보도 태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언론은 메이저 언론 중에는 저는 조선일보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혐의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통진당 사건 관련, 정교조 사건 관련, 원세훈 사건 관련 등등 이런 재판에 개입했다, 관련했다. 일제시대 징용자 사건 재판 등에 관여했다.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주 원세훈 사건, 정교조 법의 노조 사건, 그리고 강제징용 사건, 그리고 통진당 관련 사건, 이게 다 이념적인 사건입니다. 이념적인 사건에서 이분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관여했다고 몰아가는데, 물론 이분들은 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이 뭡니까? 위헌정당으로 해산. 통진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입니다. 정교조도 반대한민국적 교육을 확산시킨 단체입니다. 법으로 봐서 당연히 법의 노조 처분을 받았어야 할. 그리고 징용자 문제는 이게 외교적 사안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오면은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이런 재판을 할 때는 정부의 태도를,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를 구성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 문제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재판 결과를 내놓으면 됩니까? 법관들이 그 복잡한 외교를 이해를 합니까? 법조문 가지고 안보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오만이죠. 따라서 전문가들, 외교관들 이야기, 정부적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그게 어떻게 재판 관여가 되느냐 이거죠. 원세훈, 정교조, 통진당, 그리고 징용자 배상재판, 이게 다 이념적 성격을 띤 것인데, 지금 검찰 수사 방향은 왜 좌파적 성향 단체에 불리한 재판 또는 재판 개입을 했느냐 하는 걸 추궁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갑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그동안의 판결 성향을 보면은 우파에 불리하고 좌파에 유리한 판결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이 사법부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법관 사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는데, 다만 하나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법관 안에서의 반발이 있습니다. 울산의 김태규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결의한 그 법관 대표자 회의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막 올리고, 또 다른 판사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가지고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언론의 비판도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 상당히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변호사협회, 헌변을 뺀 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도 뭐 이번에 판결을 내리는 영장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영향을 주었지 않나 생각되지만 이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 구속했다면 사법부의 자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조종을 울리는 것이었죠. 그나마 두 판사가 이건 저는 용기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원론적이라고 하면 이건 용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더구나 신분이 대법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잡아 넣어달라는 영장 청구를 한 검찰에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도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적폐 수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좌익식으로 이야기하면 숙청이죠. 숙청. 정치적 숙청이다. 정치적 숙청에서는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 대한민국 편이면은, 우파 편이면은, 헌법 수호자 편이면은 더 가혹하게 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 쪽에 쓴 사람한테는 검찰이 온건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법 집행, 이걸 계급적 법 집행이라고 합니다. 촛불혁명을 하겠다는 정권이니까 법 집행을 계급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적이라는 것은 자기 편은 유리하게, 상대편은 가혹하게 이 국민을 적대 계층과 우군으로 딱 나누는 것이죠. 그나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발전시킨 사법부의 독립이 요 정도 남아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권남용도 언젠가는 따질 때가 와야 정의가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